7장은 그 강화 계획입니다. 그 제목 전체가 이제 강화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제목 하에 있는 그 절들 명칭을 보면은 다 그 강화라고 하는 명칭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2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은 그냥 서론 내용이기 때문에 1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순 강화 계획, 그 다음에 복합 강화 계획, 그 다음에 부분 강화 효과, 그 다음에 선택 및 대응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7장의 시작에서 나오는 내용은 스키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키너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바로 강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스키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그 이 실험을 위해서 그 이제 그 이 알약 같은 그 강화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그 스키너 박스에 이제 그 이렇게 집어넣는 이제 과정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강화를 주다 보면은 이 펠렛을 한 개씩 줘야 되는데 이 이제 동그란 이제 알약을 이제 한 개씩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강화를 이제 그 강화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바를 누를 때마다 이 강화를 주게 되면은 그 알약이 이제 그 완전히 그 뭐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그 알약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 힘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중에 그러면은 매번 레버를 누를 때마다 강화를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걸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제 그 바로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이 행동을 한 레바를 누르는 것은 이제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 펠렛,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약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그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를 이 항상 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그 조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행동을 목표하고자 하는 레바에 가까이 가는 행동이 나오면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저기 뭐야 보상을 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강화를 이렇게 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주게 되면은 그 행동이 이제 그 증가하게 된다라는 사실로 이제 그 손다이크부터 쭉 그렇게 이제 전통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 과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강화라는 것을 반드시 주어야만 행동이 정진하느냐 이제 하는 이제 의문이 이제 그 알약을 만들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고, 거기서 이 행동과 강화의 이제 그 수반성이 이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반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비율이나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강화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테고, 지금처럼 이제 항상 행동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레바를 누르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줘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부정할 수 없는 그 행동주의에서는 이 강화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 행동 학습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변인이 이제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을 한다는 그 과정에서 이런 그 강화가 그 행동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이미 여러 번 이제 강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절에 이제 연구의 시작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그 이제 두 군데 공장에서 일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38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한 공장에서는 이제 정원용 의자에 페인트를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을 해서 이제 시간당 돈을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장에서는 이제 의자의 개수를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임금을 받는 그런 이제 두 공장이 있을 때 이제 어느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보다 그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학습에 대해서 이 어떤 방식의 강화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패턴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쿠키를 굽을 때 이제 10분 정도 걸린다면은 쿠키를 바로 넣어놓고는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쿠키가 익어가는 이제 시간이 점점점 10분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행동의 패턴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나타난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들의 그 습득이라는 것이 강화와 이제 수반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반응의 비율이나 반응이 나타나는 패턴, 뭐 양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러한 형태도 강화와 수반성적인 어떤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강화를 계획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작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단순한 형태, 복잡한 형태, 그 다음에 또 이제 간헐적이라고 하는 것과 부분적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간헐적이 있으면은 연속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이 있으면은 전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로 주느냐, 간헐적으로 주느냐,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주느냐, 복합하게 주느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유형, 그 다음에 이 이제 단순 강화와 복합 강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제 강화의 효과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 강화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쭉 나왔지만은 이 책의 제목이 학습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을 습득하는 건데, 그럼 이제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이제 행동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든지 이제 감소하는 어떤, 그 다음에 또 빈도뿐만 아니라 이제 패턴 자체도, 그 패턴이라는 것은 아까 그 방을 구울 때 오븐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의 양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간이 다 가까워져 갈 때 이제 나오는 양상하고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게 단순히 반응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반응을 하는 패턴 자체가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강화가 행동의 패턴을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은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그 행동의 패턴을 예측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그 스키너는 이 강화 계획을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 하면은 텐덴시, 그러니까 경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뭘 하는, 반응을 하는. 근데 이제 그 무엇과 동일하냐 하면은 그것은 동등하다. 뭐하고 probability of reinforcement.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고 동등하다? 강화를 제공하는 가능성과 이제 동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판스가 우리가 이제 비헤이비어, 행동이라고 본다면은 그 행동은 결국 뭐의 함수냐 하면은 이 reinforcement, 그러니까는 강화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robability를 결정하는 것은 강화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는 것이 결국 행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강화와 행동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주장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 둘 간에는 뭐가 있냐면 수반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수반적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 확률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수반적이라는 것은 컨틴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A가 나오면은 B가 나올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만약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정의한 것처럼 완벽한 관계라고 한다면 얘가 나오면은 반드시 얘가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성이 이제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특정한 종류의 이제 강화 계획을 쓰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패턴과 비율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화 계획을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한 비율과 패턴도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어떤 그 방식으로 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강화는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조성에서 나왔을 때는 비헤이비어가 나타날 때마다 리인포스먼트를 제공을 해줬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스키너가 고민하는 것처럼 항상 강화를 이제 주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속 강화하고 부분 강화는 어떻게 좀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부분 강화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그 전체적 강화, 그렇게 혹은 완전한 강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연속적인 강화다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내용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게 그 다르게 쓸 수 있어도 의미하는 바는 한 행동을 했을 때 한 행동의 결과에 해당하는 그 강화가 100% 나타난다면 이거는 연속적인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 완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부분적으로 이제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종류가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고정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변동으로 제시되는 조건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율적인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게 있고 간격적인 방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반성의 개념이고요. 간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임에 대한 조건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과 빈도와 시간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이 빈도와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은 우리가 양적으로 그 관찰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조작을 가능한다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행동주의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강화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강화의 형태는 이제 그 연속적인 강화죠, 그죠? 그래서 연속적인 강화는 우리가 continuous reinforc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이제 그 주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강화가 제공되는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바 누르는 행동 이퀄 강화 반응. 그럼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정당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강화가 제시될 때에는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는 반응의 속도가 이제 촉진된다는 효과들을 이제 이전에 이제 많이 관찰을 해왔었죠. 근데 사실은 이 완전한 강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보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간헐적인 강화가 보다 이제 그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상황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 강화 패턴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여기 예를 보면은 이제 자판기하고 그 다음에 아기의 그 옷 끄는 행동이 나왔는데 뭐 옷을 걸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 엄마가 칭찬을 해주기는 쉽지가 않죠. 해주시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판매기에서 그 항상 돈이 이제 나오는 기계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돈이 안 나오다든지 어떤 때는 거기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간헐적 강화인데, 그럼 그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강화를 받은 경우와 계속적으로 강화를 받지 못한 간헐적인 강화의 경우에 이제 그 행동에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 가지 형태는 이 부분 강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부분 강화의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F는 이제 픽스드고요. 그 다음에 V는 이제 variable.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이거는 변동. 그 다음에 이제 R은 뭐냐면 ratio, 비율, 빈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인터벌, 그러니까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R 하면은 고정 비율, 그 다음에 FI 하면은 고정 간격, 그 다음 VR 하게 되면은 고정, 변동 비율, 그 다음에 VI면은 변동 간격. 근데 여기 5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FR이라고 하면은요 고정 비율이니까 50번 반응할 때마다 강화를 한 번씩 준다, 이런 표현이고요. VR 50이면은 50번 주는 것을 평균으로 해서
10번에 줄 때도 있고 50번에 줄 때도 있고 100번에 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10번과 100번 그다음에 50번 이걸 다 평균을 하면은 거의 이제 50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을 계산을 해 놔놓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이제 반응을 하도록 할 때 이제 반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거는 고정 간격은 50초죠. 여기 두 개가 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이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있으면 이제 밀리초죠. 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단위로 시간 단위로 볼 때 이건 50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를 할 때는. 그래서 픽스드 인터벌은 50초에 반응을 하게 50초 내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강화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50초를 그 평균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서 그 평균에 해당하는 그 시간 내에 반응을 하면은 보상을 주는 강화를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약 FR 제로면은 이거는 이제 1이면은 제로면은 이제 안 주는 거죠. 그게 1이면은 반응을 할 때마다 이제 주는 거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연속 강화라면은 50분 할 때마다 이제 주는 거니까 이제 부분 강화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고정 비율은 말 그대로 픽스드 레이쇼 스케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해진 반응 수만큼 반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조성을 시킨 다음에 레바를 누르는 조성을 시킨 다음에 세 번 그 레바를 누르면은 강화를 준 조건을 만든다면 이건 FR3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이제 5번으로 하면은 이거는 FR5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제 고정 비율 강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강화 계획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쥐들이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레바를 이제 꾸준히 누르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반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강화 후 휴지라고 그래요. 포스트 리인포스먼트 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241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포즈가 생기느냐? 그럼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 이런 휴지기가 발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 강화에 대한 반응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강화를 그러니까 그 주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휴지에 따른 휴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강화에 요구되는 정도가 강화 휴지를 어떻게 하냐를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그 휴지가 언제 길어지냐 하면은 FR20 계획일 때보다는 FR100일 때가 이제 더 길어진다는 거죠. FR100이라는 100분 반응을 해야 보상을 받는 거고, 이건 이제 20분 반응을 하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포즈를 하는 게 그러면 그러한 강화 계획에 어떤 정서적으로 아우 힘들어 아우 그 강화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 혐오적이야 이제 이런 어떤 결과로 인한 도피적인 거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강화물이 그 사이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쥐가 이제 항상 털을 가다듬고 이제 이렇게 그루밍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가려운 것도 긁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반응을 하다 보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휴지기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런 휴지를 하면은 실행 속도에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FR5나 FR10이나 이 그 누르는 속도는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이제 강화 이후에 쉬는 시간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FR5보다는 FR10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진다면 이제 전반적인 수행은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고정 비율 강화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강화를 받는 순간에 이제 휴지를 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 패턴이 이제 요 앞에 맨 앞에 그림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240페이지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 그 보면은 이렇게 그냥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강화를 탁 받으면 이제 쉬는 요게 휴직입니다. 휴직인데 요 휴지의 길이가 이 FR의 크기에 따라서 요게 작으면은 이것도 작고 요게 크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할 때까지 나타나는 이제 그 사이 시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행 저기 그 퍼포먼스의 그 비율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뭐 그렇게 레바를 누르는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242페이지의 변동 비율인데요. 이 변동 비율은 요구되는 반응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VR5라고 하면은 레버를 1에서 10번 이제 누르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하면은 전체가 5번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1에서 10번까지 늘었지만은 평균을 한다면은 5, 4, 6, 뭐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측을 하기가 이제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VR이 이제 커지게 되면 500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은요, 그 변화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 이런 그 계획의 그 공통적인 결과는 이거는 이제 고정 비율 계획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수준의 그 수행이 일어나지만은 실제로 시간당 행동은 훨씬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240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VR이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른쪽 그림이죠. 보면 거의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휴지 기간이 있는데 휴지 효과는 이 VR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화 후 휴지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반응을 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가 얼마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반응을 해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VR 50이라 그러면은 이 범위가 넓은 경우와 좁은 경우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자가 부자보다는 훨씬 그 휴지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정 비율보다는 그 휴지기가 훨 짧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적고 짧은 휴지기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반응을 일단은 열심히 하는 형태라는 거고, 자연 현상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포식자들의 사냥, 그러니까 치타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사자를 할 경우에 연속해서 두 번 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10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평균 보면은 여기는 이제 두 번 중에 한 번은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냥률이 이렇게 한 18%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도 10번 중에 2번 정도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건데 상당히 힘들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박 같은 경우입니다. 그 슬롯 머신에는 이렇게 슬롯 머신에 몇 번만에 반응을 이렇게 잭팟을 만들도록 이제 확률을 조절을 해놨죠. 그게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변동 비율의 강화 패턴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에도 많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나오는 그게 고정 간격입니다. 그래서 고정 간격이라는 건 시간 간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비율이고 이거는 이제 고정 간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차원은 그 수반성과 근접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계속 우리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고정 간격은요,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화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FI 5초라고 하면은 5초 동안에 반응을 한번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강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를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강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초까지 지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 고정 간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잘 지켜질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화 후 휴지기가 이제 나타나는데 요 휴지기의 모습은 고정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정 비율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부채꼴 모양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휴지기가 있기는 있는데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고정 비율에서는 휴지기가 그냥 탁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점차 이렇게 반응을 하는 비율들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반응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선적으로 변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타원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점차 빨라져서 그 강화를 받는 시간에는 엄청나게 이제 반응을 빨리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강화 계획에 따라서 행동의 패턴, 행동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그 기간 내에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게 아까 너무 이제 힘들게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간격은 이렇게 원반을 쫓지 않다가 쪼는 행동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형태로 증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플랫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점 증가하는 게 직선적이고, 이건 올라가면 거의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당히 이거는 직선적 함수가 아니고 이제 곡선적 함수입니다. 상당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고정된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더더욱이 반응이 빨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고정 간격은 그 쉼을 제공받는 것만큼 그렇게 이게 많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쉬는 간격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50초 전까지는 강화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반응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점점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 안에 이제 반응을 해야 또 강화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까워질 때는 엄청난 이제 반응을 빨리 하는 이런 양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제 고정 비율과 고정 간격의 반응 패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보면 미국 의회 예가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 되게 되면은 회기가 마쳐지기 전에 너 보면은 막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저기 법 상정을 빨리 해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판결을 하는 입법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도 뭐 여러분들이 저 시험 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시험 치고 나서는 공부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가까워질 때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날마다 이제 차곡차곡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때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이런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버스를 기다릴 때 이제 배차 간격이 있는데, 만약 버스가 바로 떠나고 나면은 버스 기다리지 않죠. 근데 이제 버스가 다 될 때쯤 이제 되면은 굉장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버스 유사한 번호가 나타나면은 그것도 이제 자기가 탈 번호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빵 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면을 끓일 때, 이럴 때 이제 뚜껑을 닫고 끓일 때 얼마나 끓였는지 이제 보통 3분 이제 끓인다고 그러면은 3분이 다 들어갈 때 자꾸 이제 뚜껑을 열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이제 김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 불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변동 간격인데, 변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고정 간격보다는 훨씬 높고 안정적인 속도, 그러니까 빨리 이제 계속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정 비율이나 변동 비율만큼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비율이나 고정 간격은 고정 비율이나 이제 변동 비율은 기울기가 이렇게 심하면은 변동 간격은 기울기는 심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이거는 이제 은행에 이제 갔을 때 저기 표를 뽑아서 이제 기다리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몇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몇 사람이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특히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치과 같은 데 가면은 두 사람이 있어도 앞에 굉장히 이렇게 치료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오래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기다리더라도 그냥 체크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빨리 이제 반응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된 예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누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변동 간격과 관련된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강화 유형, 가장 간단한 유형의 강화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네 가지 형태의 강화 계획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구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나왔던 이제 소구와 거의 같은 이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발적 회복과 같은 개념도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어, 단순 강화 계획 이제 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여기는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아니고 타임이 아니고 여기는 듀레이션이에요. 그게 255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비율 늘리기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소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 강화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심플 스케줄, 단순한 계획들을 전부 이제 그 연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러 개의 단순 계획을 이제 합치는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개 단순 조건을 합치지만은 이렇게 그 어떤 계획이 시작된다는 신호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연쇄적인 이제 강화 계획, 그러니까 FR10, 그 다음에 FR 15초, 이게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유사한데 신호 자극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협동 계획은 이제 두 개체가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분을 해야 되는데 두 이제 동물이 이제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 근데 이제 두 동물이 하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 자극들을 이제 계획들을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계획을 조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부분 강화의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내용, 여기에 이제 변별가설, 좌절가설, 순서가설, 반응 단위가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소구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강화 계획의 설명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다음 주에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과 대응 법칙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B하고 R이 behavior와 reinforc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강화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이제 그 행동과 강화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보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강의 내용에서는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 내용은 우선 강화가 이제 어떻게 행동과 수반이 되는가, 이렇게 수반이 된다라는 개념은 행동주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학습 이론에서는 CS와 US의 수반이 이제 중요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강화받은 행동과 그 다음에 강화물, 행동과 강화의 관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조작식 조건 형성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이게 과연 두 가지 학습 이론이 이제 하나의 학습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독립적인 건지, 뭐 이건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고 그 결말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거, 그 다음에 자발적 회복도 그 나타나는 양상이나 그 다음에 설명의 방식은
그 앞에 고전적 조건 형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자극이 아니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자극과 자극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행동과 강화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요 6장, 7장의 강화 계획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